제가 항상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신에서는 이런 게 중요하니까 정리를 해드릴 거고 설명 간략하게 할게요. 일단 이문구라는 작가에 대해서 학교 선생님께서 다뤄주실 수가 있고 추후 좀 이따 정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모방론이라는 건 현실에 대한 모방이고 반영이고 시공간 배경을 보시면 돼요. 그럼 간촌이라는 동네고요. 6.25 전쟁 전후를 회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일제시대부터 광복맞고 전쟁 이후까지 담겨져 있는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되게 승자의 역사고 왕의 역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거시적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 일반 사람들의 삶과는 전혀 다르죠. 여러분 500년 뒤에 이 시대를 돌아보는 사람은요 아마 모든 강사가 현우진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모든 가수가 지디라고 생각을 하고 살 거야. 근데 지디는 한 명이야. 가수 진짜 많아요. 뭐 걸그룹 연습생만 몇천 명 될 거야.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아이돌이 몇 명이나 돼요. 근데 우리가 옛날 스포츠 선수를 떠올려봐. 박지성 정도 기억나요. 손흥민 정도 기억나요. 그 얘기야. 근데 손흥민 이전에 진짜 수십만의 축구 선수가 있었고 프로 선수 수천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기억하는 건 손흥민 한 명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소설이 그런 거시사를 다루는 것보다는 일상적이고 보통 사람의 얘기를 다룸에 있어서 가치가 되게 큰 거거든. 그리고 이런 얘기는 비문학 소재로 나오고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중요하니까 건드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시적인 내용에 미시적인 내용까지 같이 봐줘야 되는 거고요. 일단 장르는 여러분 별게 없어요. 여러 개가 있으면 연작 소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되게 어려워하는 장르 구분이 있는데 별거 없어요. 얘들아 봐봐. 고전이 있고 현대가 있잖아. 두 개밖에 없어. 고전과 현대는 딱 나누는 기점이 1894년 가복영정이야. 그 이전에 쓰여진 건 100% 고전이고요. 그 이후로는 전부 100% 현대야. 이렇게 분류하면 돼. 자, 두 번째. 순수냐 목적이냐요. 그러니까 목적은 예를 들면 뭐 선동의 목적 이런 게 있는 거야. 정치적 이유 이런 게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자본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쓴 소설. 또는 노동 항쟁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소설. 그러면 목적 소설이고요. 그게 아니라 감정 표출이라든지 느낌 표출이라든지 뭐 간단한 생각 표출이면 순수 소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소설은 되게 정보량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시대를 반영하다 보면은 가치관이 안 들어갈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약간 목적 소설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런 분류 자체를 사실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면 안 돼요. 다만 이것도 여러분 그냥 내신에서 나눠드리면 내신대로 하시고 좀 더 순수적인 성격이 세다라는 부분과 목적적인 부분의 성격이 세다라고 나눠 놓으시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납득이 안 돼서 그냥 외워야 되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내신은 그래요.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성격이라는 게 뭐 자전적이다 회고적이다. 내가 회상을 하면 회고적이겠죠. 그리고 내 얘기를 하면 자전적이겠죠. 그래요.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1인칭 주인공이라고 보통 시중에 있는 참고서들은 정리하는데 이것도 애매해. 왜냐하면 1인칭 관찰차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절대적으로 학교 선생님 필기를 따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부분은 자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 시간에 풀었었던 도깨비불 얘기는 자기 얘기죠. 근데 이 부분은 자기 얘기가 거의 없어. 옹점이 얘기야. 맞지? 계속 옹점이 얘기야. 결국 옹점이랑 결혼해요. 옹점이 얘기거든? 그럼 이건 관찰자 입장인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되게 딱딱 자르는 게 되게 애매하다고. 그러니까 역시나 학교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리하셨는지가 중요하다는 거 정리해 두시고. 자, 이제 주요 인물들이요. 내가 있고 안에 있는 옹점이 정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이따 읽어보면 성격은 잡힐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문제풀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신에서든 수능에서든. 그리고 여러분이 수능은 너무 정형화되어 있고 정교한 시험이잖아요. 왜냐하면 45문제 80분 딱 정해져 있고 전 국민이 치르는 시험이고 근데 내신은 학교마다 버라이션이 너무 심해. 그리고 학교마다 어떤 시험지 형태라든지 시험 범위라든지 너무 버라이션이 많다 보니까 문제는 거기서 내신 학습법이 전문성의 근거에서 뭔가 확립이 되고 전승되는 느낌보다는요. 그냥 운 좋게 선배 잘 만나면 배우거나 운 좋게 뭐가 아다리가 맞거나 이런 거야. 바꿔 얘기하잖아요. 내신 공부법이 너무 초보적이고 너무 질이 떨어져 있다고요. 되게 그게 안타까운 부분이야, 저는. 왜? 기본적으로 수능 강사들이 유능해요. 왜? 매출이 큰 시장이고 보상이 큰 시장이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뭐 의도치 않게 내신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한테 내신 공부법에서 여기저기 여차저차 도와드릴 게 많을 건데 잘 들으세요. 기본적으로 어떤 자세와 방법이라는 건요, 초반에 잘 들여놓지 않으면 나중에 고치기 힘들어. 여러분 인생은 이제 시작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쯤 됐다고 자꾸 이상한 학습 방법을 고착시키주든 말하니까 니네 그거 일주일 내내 수학해도 평균 4등급이야. 병신짓 좀 그만해 제발. 정확하게 방법 자세 잡아드릴 테니까 따라오시고 나중에 기회 될 때 얘기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1달러. 항상 초반부는 인사배 세팅입니다. 남다른 눈썰미로 한 번 보면 못 내는 신용이 없었다. 어떤 사람에 대한 성격이야. 이건 인물의 성격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성격하고 인물은 원래 동의어거든요. 번역하는 과정에서 조금 뭔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냥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능력이 있었다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요즘 시대에는 돈 잘 버는 게 능력이지만 예전에는 살림 잘하는 것도 능력이었을 거야. 그런 거야. 손속도한 유벨라스니 애써 가르친 바가 없어도 안 가르쳐도 알아서 음식을 잘했다고. 알아서 바느질 잘했다고. 사실 요즘 바느질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옷 하나하나가 너무 귀했고 이런 기본적인 가사 능력이 되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그러니까 성격이 있고 이 사람이 되게 살림을 잘한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게 되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봐봐. 누구한테 동량을 주잖아. 인심이 넘쳐. 개밥을 줘도 존나 많이 줘. 그러니까 요즘 개밥 많이 주면 안 되는데. 어쨌든 무슨 얘기냐면 인심이 넘친다는 얘기야. 하면서 어머니 입장에서는 걱정이지만 지금 묘사하는 대상인 사람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걸 관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수식 서술어들이 보이는 거지. 보이시죠? 그녀는 오종종하거나 소갈머리 오죽자는 것을 싫어했고 즉 쪼잔한 걸 싫어한다는 거야. 대범하다는 거죠. 통이 커 쉽게 얘기하면. 남의 억울한 일 자기가 오지랖이야. 나쁘게 보면 오지랖이야. 좋게 보면은 남에 대한 배려고 이타적인 거죠. 근데 요즘에 이제 이런 게 쉽진 않지만 그래요. 계속해서 보면은 여자가 되게 일도 잘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즉 인품도 괜찮고 성품도 괜찮고 이런 옹점이의 성격을 얘기하는 거죠. 말꼬랑지 파리가 천리 가더라고. 옹점이가 그래 무슨 얘기지? 아 봐봐. 말이 천리를 가. 근데 거기 붙어있는 파리는 가만히 있어서 천리를 가는 거야. 그 얘기야. 현명하다는 얘기죠. 아 무슨 이해가 안 돼? 무슨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말이 막 뛰어서 열심히 천리를 가. 근데 내가 천리를 파리가 돼서 날아가는 것보다 그냥 말이 붙어있으면 어느새 천리를 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얘기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하지 않아도 보상을 얻는 방법인데 약삭 빠르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현명하다는 얘기로 봐야지. 왜? 전반적으로 옹점이가 생활력도 좋고 성품도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평판을 가지고 있었어요. 맞죠? 그녀 스스로도 자부심이 있었고. 자 그리고 봐봐. 16이면 이제 지금 니네보다 어리지 않냐? 니네 몇 살이야? 근데 옛날에는 16이면 한창 때인 거야. 16때 결혼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봐봐. 어린 나이였고 이제 요즘은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사실 그러니까 옛날하고 요즘 많이 달라. 옛날에는 뭐 평균 수명도 뭐 20대 중반이고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40이면 할아버지야. 근데 요즘에 이제 40살만 돼보니까 약간 청춘일 수도 있고 그런데 옛날에 16이면 이르지만 결혼을 할 수도 있는 나이야. 좋은 풍습이 있었으니까. 근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근데 어쨌든 그 시절 사람들의 뭐 머슴이라든지 이런 품일꾼 이런 장돌배기 총각들이 아 참차 괜찮네. 마누라도 괜찮은 것 같네라고 되게 좋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6살이라는 게 요즘은 말이 안 돼. 옛날이니까 좋은 풍습이 있었으니까 그랬다. 그러나 좋아는 했는데 아내는 또 아니야. 그럼 모순되는 정보죠. 왜 그랬을까?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되겠죠. 왜 그랬냐? 그 시절만 해도 이게 회상이라는 거 알 수 있죠. 혼사에 있어서 결혼할 때 어떻게 해야 돼? 뭐 해야 돼? 근본을 따졌다고요. 근본을. 그럼 그 근본이란 게 뭡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집안 배경이 될 수도 있겠고 사는 곳이 될 수도 있겠죠. 나 어제 되게 재밌는 거 봤는데 누가 막 뭐였지? 뭐 귀족, 왕족 나눠가지고 사는 동네에 따라서 나눠놨더라고. 뭐 예를 들면 뭐 강남구, 서초구, 한남구? 강북이 한남인가? 아무튼
뭐 그렇게 세 군데가 뭐 왕족 뭐 이렇게 해놨더라. 아이 그 재미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그걸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살 거면 강남 살아야지, 살 거면 서울 살아야지, 뭐 이런 얘기 한다는 거야. 옛날에도 그랬대요. 그래서 양반 찌끄레기, 양반이 어디 있어? 근데 양반 찌끄레기도 그렇고 향품배를 끝으로만 돼도 집안이 어쩌네 저쩌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심지어 얘는 어떤 거야? 교전비와 남봉난 행랑컷. 교전비가 뭔지 봅시다. 벼슬아치하고요. 향품배는 벼슬아치고 다시 교전비는 뭐라고? 계집종이야. 그러니까 종이요, 천민이야, 노비예요. 교전비와 남봉난, 그러니까 둘이 이제 눈 맞았다는 얘기죠. 행랑컷, 행남아범이야. 그러니까 행랑이라는 게 머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천민끼리 결혼해서 눈 맞아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되게 인품은 훌륭하고 성품은 좋았으나 이 사람의 신분이 천했다는 거죠. 그럼 봐봐. 여기까지 계속 누구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네. 여기까지 주제는 전부 다 옹점이의 성격이라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성격 요소를 더하면 그게 인물이 된다고. 됐죠? 옹점의 성격 요소 다 더한 거 인물. 그래서 신분부터 해서 다 얘기를 한 거야. 별건 없어요. 성품도 뛰어나고 생활력도 좋고 워낙 괜찮은 사람이지만 신분이 안 좋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반응해? 그 당시 사람들만 하더라도 좋아는 해도 결혼은 아니야. 되게 웃기죠. 약간 그런 거야. 그래서 아무리 소견이 들어 등대미가 쓸만하고 살림의 규모가 있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그런 내역을 알게 되면 에휴 쟤들 신분이 천해서 안 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시대적 배경이 그 시절이니까. 이때만 해도 중세라니까 여러분. 자, 참고로 써놓을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시절만 해도 중세야, 중세. 근데도 섞여 있겠지만은 1945년 전후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때만 해도 사람들은 신분제 철폐 못했죠. 신분제가 철폐는 됐으나 하지만 의식에는 남아있죠. 그런 배경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야. 말도 안 돼 이렇게 보지 마시고. 잠시만요. 영상 잠깐 끊읍시다. 인물에 대한 세팅이 끝나는 첫 번째 장면 이어지는 두 번째 장면이요. 관촌부락에서 등성이를 끼고 오면 요까티라는 부락이 있었어요. 요까티? 요즘 느낌이 아니죠. 그러니까 일단 공간적 배경이 나오는데 요까티라는 이름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는 시대 배경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원래는 이웃하고 농사짓는 초가집 대여섯 가옥뿐이었어요. 그 시절에는. 그런 동네였어. 그런데 해방, 시간적 배경이 나오죠. 6.25 이후는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확 개발이 되는 거야. 도시화가 되고 있죠. 북해에서 왔다는 전재민들, 뭐지? 북해도는 어디야? 홋카이도, 일본이잖아. 그러니까 이거야. 봐봐. 지금 해방이 됐잖아. 그럼 일본 애들이 넘어가야 되잖아요. 일본으로 어쩔 수 없이. 왜? 봐봐. 이제는 아예 신분이 뒤집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그 시절에 사실은 해방 이후에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많았고 일본인도 더 이상 조선에 살 수가 없고 살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야 되는데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이렇게 해외에 나와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겠어? 일본의 또 하층민들인 거예요. 물론 일본에 잘 사는 사람도 있었겠으나 개간을 하고 일본 자체도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점령한 국가에 보내가지고 이 사람들 이용해서 뭔가를 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이미 전후 일본은 망하기 직전에 망했어 이미.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 돌아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 이 사람들 안 받아줘 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아마 남아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사람들이 해방 후에 워낙 살기도 힘들었을 거고 그러니까 엉망진창인 마을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 배경을 생각하면 좀 더 쉽다고. 집중하시오 여러분. 좀 깝깝하게 공부하고 있지 말자 우리. 응? 자, 읍내 지게꾼, 신규로 장수 등등등등등등등이 보니까 난 뭔지를 모르겠어. 근데 봐봐. 지게꾼이라는 게 요즘으로 봐도 그렇게 사회적 신분이 높아 보이는 사람은 아니잖아. 물론 직업에 귀천은 없어. 근데 말로는 그렇지만 귀천이 있다고들 생각하잖아요. 저는 생각 없어.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진짜. 저는 저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들이 아침에 청소해 주시는 분들, 쓰레기 치우시는 분들 생각을 해. 진심이야. 야, 내가 뭐 강사, 뭐 나부랭이 뭐 중요해요? 훨씬 쓰레기 치워서 우리 눈앞에 우리가 훨씬 편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들은 오히려 저분들이 난 위대한 분이라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 진짜 진심으로.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그러니까 이 얘기들이 전부 다 뭐냐면 신분이 좀 불명확하고 직업도 좀 불명확해서 뭔가 좀 불안불안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야. 왜? 그래, 일본인들이 여기서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겠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도둑놈 소굴이 돼버린 거야. 결과적으로.
자, 그래서 배경이 이렇게 된 거죠. 그럼 관촌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어디가? 요까티라는 부락은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이거야. 지금 작가는 봐. 일단 먼저 옹점이라는 인물을 세팅을 해놓은 거야. 그리고 옹점이라는 인물이 살고 있는 배경을 보는 거야. 근데 이 배경을 그냥 관촌이라고만 하는 것보다는 요까티라는 부락하고 대조를 해주면 관촌이 가지고 있는 한국이 훨씬 더 부각이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이제 뭐 미팅을 갔어. 다 예뻐. 그럼 비슷비슷 해볼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한 명은 차은우야. 근데 뭐 베이노라든지 이런 애들이 섞여 있어봐. 그럼 차은우가 훨씬 잘생겨 보이고 그런 효과라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조의 효과인 거예요. 이거는 잠시만 설명을 잠깐 드리면 요까티와 그러니까 전제민촌이죠. 이제는 관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기는 신도시고 일종의 그리고 신분을 알 수 없고 그런 불명확한 사람들이 불안하게 지금 살고 있는 곳이고 그래서 범죄율도 높았어. 반면에 관촌은 정착해서 살고 있었고 전통이 있는 곳이에요. 신분도 확실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 범죄율도 낮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겠죠 지금. 계속 봅시다. 그러다 보니 관촌 사람들은 집안에 무엇이 없어지면 잠깐만 이거 전제민촌이라서 훔쳐간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자꾸 냉대하게 된 거죠. 그럴 수밖에 없지. 이 새끼들 맨날 사고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이러잖아. 어디였지? 가양역인가 이런 데 실종 사건이 있는데 아마 조선족들이 그 태워가지고 뭐 팔았을 거다. 뭐 이렇게 해체를 했을 거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왜? 일단 우리나라 사람의 이방인으로 보이면 그 이방인들이 뭔가 안정감 있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진 않고 그런 범죄율이 높다고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관촌에 대한 긍정적 표현도 되지만 봐. 여기서 다시 한번 이런 배경에서 옹점이라는 존재를 세팅하는 거죠. 옹점이는 심지어 이런 사람들한테도 동정심이 있었던 거죠. 공감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동정심과 공감은 사실은 되게 비싼 감정이에요. 왜? 너희 10억 재산을 5억 절반 뚝 떼가지고 줄 수 있어? 그런 얘기인 거야. 근데 옹점이는 그 정도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줘요. 그래서 뭐래? 그녀는 특히 그녀만 보면 자 여기 있는 그녀는 누구겠어? 옹점이잖아. 근데 봐봐. 옥상하고 옥고시를 3억을 해. 난 이 대사가 누가 치는지 모르겠거든. 근데 늙은이가 있어. 그럼 봐봐. 옹점이가 늙은이한테 뭐를 팔겠니? 아니지. 아마 늙은이가 옹점이한테 뭐를 판매하겠죠. 그러니 아마도 이 대사는 늙은이셨을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 늙은이는 어떤 성격이야? 일본에서 건너다 처자를 놓쳐 홀로 된 늙은이야. 그럼 이 사람은 돌아갈 수도 없고 어떻게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옹점이 옥상이라고 아마 일본식으로 부르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래? 그 옥상만 보면 잠깐만 이 옥상이 그러면은 옹점이가 아니라 그 옥상이 그 늙은인가? 자기가 그녀만 보면 하고 들러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되게 헷갈렸어요 사실은. 근데 봐봐 문장 구조를 봐봐. 그녀만 보면 서술어예요. 주어는 누구야? 없어. 늙은이야. 근데 사실은 생략된 거죠. 늙은이는 그녀만 보면 이렇게라고 대사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 대사의 주체는 늙은인 거야. 맞죠? 그런데 자꾸 옹점이를 옥상 부르니까 그 옥상만 보면 지 애비가 모집 나갔다 나오면서 고상했다는 생각이 나서 딱히 못 견디겠어요 라고 옹점이가 엄마한테 했대. 그러니까 나는 이게 지금 맥락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솔직히. 근데 소설은 이런 게 있다는 거야. 근데 어쨌든 나는 이 얘기야. 봐봐. 이 옥상은요 제 생각이야 그냥. 근데 문장 구조를 보면은 봐. 늙은이가 옹점이를 부르는 표현인 것 같아. 그 옥상이야. 근데 옹점이 이름이 옹점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자꾸 옥상 그러니까 좀 뭔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아마 이걸 듣는 조선 사람들은, 듣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옥상이라는 게 뭔가 일종의 대명사 같은 거야. 그래서 그 옥상만 보면이라는 게 일종의 늙은이에 대한 별명 같은 게 된 거죠. 늙은이에 대한 호칭이 된 거죠.
왜? 자꾸 나만 보고 옥상 하니까 그 옥상만 보면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닐까? 그러니까 나는 이 대사하는 맥락이 되게 안 맞았거든. 왜냐하면 지금 이 옥상이라는 표현이 뭐야? 왜 여기서는 이 옥상이 옹점이 같은데 왜 여기서는 왜 늙은이가 됐을까? 아마도 봐봐. 우리가 실제 생활하다 보면 그렇기도 한다고. 이거 누구는 그냥 마이크라 보고 그 누구는 뭐 곰이라고 부를 거고 누구는 뭐라고 라이언이라 부를 거 아니야. 그럼 예를 들면 내 이름을 모르는 어떤 다른 수업을 듣는 학생이 있다고 쳐봐. 내가 맨날 이거 들고 다니잖아요. 그럼 그 학생 나한테 뭐라 그럴 수 있어? 그 라이언 쌤, 라이언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런 것처럼 아마 여기 있는 옥상이라는 이름은 그런 지시 맥락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추론을 했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일단 넘어가 볼게. 그러면서 옹점이는 다시 한번 이런 일화를 통해서 옹점이의 성품이 또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서 쭉정이 보리 한 종발 주고 옥상한테 샀지라고 하면서 옹점이는 맨날 이렇게 좀 챙겨주는 거죠. 물건 팔아주는 거고요. 자, 그녀가 내가 아마 친구였나 봐요. 야, 너도 사 먹어라고 시킨 이유는 아마도 생각을 해보면은 옹점이가 옥상이라도 부르던 그 불우한 늙은이를 돕는 마음 때문이었겠죠. 그러나 더 가득한 뜻이 없지 않았으면 나는 알고 있었다. 단순한 일화 이상이라고 나는 이제 가치 판단을 하는 거고요. 이제 내가 서술자가 돼서 서술자의 가치관이 서술되고 있는데, 자, 이 부분 잠깐 볼게요. 그럼 봐요, 여러분. 이거 1인칭 주인공이에요. 그럼 관찰자예요. 이 소설 전체 흐름에서 주인공은 누구냐는 거야. 옹점이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뭐가 문제냐면요. 시중 해설지나 자수를 보면은 그냥 1인칭 주인공이라고 해버려요. 그런데 수능 출제된 부분을 보면은 이건 그냥 관찰자거든. 근데 내신 선생님은 그런 거 저런 거 생각 없이 자기가 수업 시간에 필기를 주인공이라고 해버렸으면 주인공이라고 써야 되는 거야. 근데 또 출제하시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착각해가지고 관찰자로 쓰실 수도 있는 거야. 이게 내신의 굉장히 피곤한 부분이야. 잘 들으세요. 수능은 이건 무조건 관찰자예요. 그래서 정리해 놓읍시다. 잘 들어. 수능은요, 지금 같은 경우에 주인공은 옹점이에요. 왜? 아니, 누가 소설에 1인칭 주인공 시점이요라고 작가가 쓰고 가니? 읽는 사람 판단했을 때 주인공인 내가 자기 얘기를 하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인 거고, 내가 남의 얘기를 해주면은 그 남이 주인공, 주된 인물이 될 것이고, 그러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요, 작품 부분마다 바뀔 수도 있고 판단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능이면 주인공 옹점이기 때문에 1인칭 관찰자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수능은 어떤 그 출제된 장면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 내신이라는 게, 특히 국어 내신이라는 게요, 워낙 좀 안타까워요. 상황들이 너무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어. 선생님들 열심히 하셔도. 자, 그렇기 때문에 내신은 지금도 얘기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이 그냥 암기예요. 대신에 무지성 암기하면 안 돼.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하셔야 되고 확인을 바탕으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신에서 뭔가 다른 얘기가 있으면 필기하시고 저한테 질문하십시오. 됐죠? 자, 흐름을 잡겠습니다. 일단 수능에서 초반부 인사배 잡으라 그랬었고, 초반부 파트는 옹점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일화를 소개를 통해서 성격을 얘기하고 있었고, 옹점의 성격은 되게 성품이 뛰어난 사람이고요. 생활력도 좋은 사람이야. 되게 통도 커요. 대인배야. 그런데 결정적으로 신분이 빠았어. 그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는 해도 결혼은 하지 않는다고. 됐죠? 자, 두 번째. 배경과 시간 세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해방 후에요. 여기서 대조되고 있는 곳은 요카티라는 전제민촌. 전제민이라는 단어를 몰랐지만 지금 보니까 해방 후에 남아있던 일본인 마을이죠. 그럼 당연히 여기는 치안이 되게 안 좋았을 거고, 여기에 대비했을 때 관초는 굉장히 살기 좋은 곳이었겠죠. 하지만 이런 편견에도 불구하고 옹점이는 다시 한번 그 옥상이라고 부르는 일본인 늙은이한테 되게 이 사람을 보살펴 주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나는 이 일화 이상으로 옹점이에 대한 가치 판단을 하는 부분이에요. 봅시다. 그래서 마지막 뭐라고 하냐? 읽어볼게요. 자, 세 번째 흐름이야. 이제 옹점이 일화가 끝났어. 네 번째인가?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네요. 자, 내가 근래에 들어와 크게 유행을 본 말 중에는 수월찮은 말이 주체의식인 이런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주체의식이라는 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첫 번째는 이런 것 같아. 우리가 근대로 넘어가면서 중세가 가장 달랐던 점은 인간이라는 게 이성 있고 감정 있다고 인정을 한 거잖아. 그 결과 인간을 어떤 존재로 봤냐면 이성에 의한 자유의지가 있다고 봤고 감정에 의해서 자유연애도 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이게 안 됐었다고 옛날에는 아예 둘 다. 이게 첫 번째고 그러면 결국에는 인간이라는 게 뭘 파악해야 되는 거야? 자아가 확립이 돼야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 즉 주체성이 여기서 나온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을 확대시킨 게 우리 예전에 1호 수능이었죠. 신채용. 아와 비아의 투쟁이라는 지문 기억나시죠? 여기서 아라는 게 소아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자아고 대아는 국가나 집단 차원에서의 자아란 말이에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여러 가지로 이어졌을 거야. 이제 그 중에서도 북한 같은 경우에는 주체 사상이라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역사적으로 주체 사상을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잘 몰라. 근데 어쨌든 주체라는 가치관이 계속 있는 것 같아. 자, 어떻게 하자는 것이 주체의식이 있는 일이고 무엇이 주체성을 지키는 것인지 나 잘 모르겠어. 그런데 기본적으로 세상이 어지러운 난세일수록 유언비어가 심해. 말을 안 하면 너 병신이니 같은 소리를 들어. 그리고 그 말이 우리나라 말이지만 내가 맨날 얘기하지. 한국 사람이 오히려 더 말이 안 통한다고. 오히려 외국 사람들이 구글 번역기 돌리는 게 말이 더 잘 통한다고.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이 무엇이 외국말이야? 싶을 정도로 막연해요. 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서술어들 보면 되게 부정적인 수식어를 통한 부정적 인식을 보여주고 있어. 주체의식에 대해서. 근데 그 천한 말을 옹점이는 일찍이 봐봐. 천한 말이라고 아예 부정적으로 하잖아. 하지만 니네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주체의식 난 잘 모르겠고 옹점이가 그러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정말 옹점이가 대단해. 왜? 내가 이 사회에 나와서 괜찮은 애들 중 옹점이 손가락 안에 꼽아. 이런 얘기예요. 그만큼 옹점이가 괜찮은 사람이요 라고 하는 부분이죠. 됐어? 심지어 그래서 신분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거죠. 그리고 실제 이 사람은 신분이 좋은 집안 자제였어. 주인공은. 그러니까 사실 이 주인공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배우고 어떻게 보면은 괜찮은 사람이죠. 주변 사람들 시선은 중요하지 않고 사람이 괜찮으면 편견 없이 사랑하고 결혼했었기 때문에. 됐죠? 여기까지. 자, 필기 잘 하시고요. 자, 38번 보겠습니다. 잘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수능 실전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내신은 잘 들어. 일단은 필기 암기해. 어쩔 수 없이. 그런데 특히 여고 내신은 이런 작품 해석과 문제풀이 느낌에 제가 저쪽에다 적어드린 노란색 수능 느낌으로 가셔야 될 거야. 알겠어? 그리고 고1 내신은 사실 약간 흰색 느낌이요. 그래서 내가 구분을 해드리는 거야. 근데 이거는 일종의 스탠다드예요. 그래서 학교나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학교별로 또 세밀하게 봐드려야 됩니다. 자, 38번 문제 볼게요. 윗글의 서술장의 특징. 자, 서술자를 교체했다고. 그러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지. 서술자 지금 누구야? 전부 다 나죠. 자, 봐봐. 서술자라는 개념을 묻는 건 옛날 수능이나 그래. 그러니까 요즘 내신은 심지어 옛날 수능보다 훨씬 더 요즘 내신은 심지어 요즘 수능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는 약간 옛날 문제거나 고1 느낌이에요. 구분 잘 하십시오. 새로운 사건 같은 건 없어요. 사건이라기보다는 전부 다 봐봐. 이것도 선생님 사건 없나요? 있지. 당장 옥상한테 과자 사 먹는 거, 옹점이가 뭐 하는 거 다 사건이지만 잘 들어. 전 그럼 맞는 거 아니에요? 제발 좀 여러분. 작가의 의도를 보라는 거야. 작가의 의도는 뭐니? 옹점이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 전달이잖아. 그럼 사건이 중요해요? 인물의 성격 제시가 중요해요? 인물 성격 제시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물어보거나 정답을 세팅하더라도 이걸 묻지 1번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게 연습은 돼요. 혼자 사셔도 돼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선생님 서술자 중간에 바뀐 거 아니에요? 새로운 사건들 뭐 여러 가지 있는 거 아니에요? 있다고도 볼 수 있다니까.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가장 적절한 거 묻고 있는 거고, 그러면 출제자의 의도든 작가의 의도든 가장 정보가치 높은 내용 보면은 옹점이 인물 성격 제시라고 봐야지 사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1번이 정답되기는 어렵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1번이 논리적으로 틀린 게 아니라 출제 의도 가장 적절한 거, 확률적으로 가장 옳은 것을 봤을 때는 정답에서 멀다. 2번 선지. 선생님, 이 사람이 중간에 보면은 과거 얘기도 하고 현재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없나요?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건의 이체감 부여는 100% 아닌가요? 맞아, 사실은. 왜냐하면 사건의 이체감이라는 게 왜 그러냐면요, 어떤 변화 양상이 있으면 입체감이거든. 다시 봐. 이체감이라는 단어 뜻은 변화가 있다는 거야. 그럼 반복 교차가 됐다는 것도 기본적으로 입체감 되죠. 선생님, 그럼 왜 틀려요, 이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틀린 게 아니라니까.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얘도 맞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작가의 의도는 이거라고. 사건이 초점이 아니야. 작가의 의도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옹점이라는 인물에 초점을 두고 서술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거는 옹점이 인물에 초점을 두고 서술하고 있어요라는 걸 찾고 싶은 거야. 그걸 설계하고 싶은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1, 2번이 정답이 못 되는 거야. 여러분 잘 들어. 이게 2010학년도 꽤 옛날이고 이 시절에 사실은 되게 문학이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봐봐. 2번 선지는 애매해요. 왜? 과거, 현재 왜 왔다 갔다 하냐면 가끔씩 이 사람이 회상하는 표현을 쓰잖아. 그럼 회상하는 시점은 현재야. 회상으로 돌아간 건 과거야. 그럼 반복 교차가 없어? 그럼 도대체 어디까지가 반복 교차야? 즉 이런 개념어들은요, 특히 문학에서는 기준이 너무 모호한 거예요. 그 불안감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 기준의 모호함을 해결해 주고자 나온 게 수많은 개념 강의들이야. 대표적으로 베이노의 수나보, 농담 아니야 진짜. 권교의 16개념, 윤회정의 나비효과, 이게 3대 개념 교재였어. 진짜야 얘들아. 원래 1대 개념 교재가 이성건 선생님 계셨어요. 이성건 선생님 정말 꽤 오래되신 분이야. 그런데 이성건 선생님 개념어보다는 2대들, 그러니까 나, 윤회정 쌤, 권교 쌤, 이런 선생님들이 만들었었던 개념 교재가 대안이었던 거야. 근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 그 교재 아예 나눠주지도 않잖아. 이미 15년 전 교재야. 의미가 없다니까 이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 시절에는 기준이 모호해서 개념어를 잡는 게 핵심이었으나 하다 보니까 이게 수학의 개념이나 탐구의 개념하고 차원이 달라요. 너무 모호해져 어차피. 왜? 개념 자체도요, 국어에서는 이게 어떻다라고 규정하기가 너무 애매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수능에서는 개념 자체를 출제할 확률이 10% 미만으로 가버렸어. 이해됐어? 자, 그럼에도 출제되죠. 자, 그럼 잘 들어. 뭐에 초점 둬야 돼? 주제에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서술지 이거 서술지 교차한 거 안 한 거야. 엄밀하게 따지면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엄밀하게 벗겨내는 작업 자체가 그 피로도나 노력에 비해서 별 의미는 없을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부족하고 필요한 친구들은 제가 보충 영상을 깔고 보충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의미 없어. 왠 줄 알아? 니는 어차피 안 들어. 그 시간에 수학할 거야 아마. 그 시간에 사회 외우고 있을 거야. 장담한다. 어차피 안 들어. 의미 없어. 이 정도만 해. 3번 선지 봐. 사건에 대한 객관적 묘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객관적이지가 않죠. 전혀. 왜? 지금 서술자 나의 생각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당연히 주관적이죠. 자, 그럼 봐봐. 중간중간에 대서 방언 치죠. 구어적 쳤죠. 그럼 봐. 이게 방언과 구어가 생동감 드러내죠. 그럼 얘는 빼박 맞아. 선생님 위쪽도 그러면 맞는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봐.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잘 봐. 지금 이렇게 얘기해버리잖아. 1번 선지처럼 얘기해버리잖아. 그럼 얘는 무슨 얘기냐면요. 봐. 서술자가 바뀌면서 사건 자체가 달라져야 되는 거야. 이 얘기는 잘 들어. 1번 선지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서술자 교체 시점 전후에서요, A 사건에서 B 사건으로 넘어가야 된다고요. 그런데 얘는 이 사건의 변화가 전혀 중요한 정보가 아니야. 왜냐하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모든 사건들부터 모든 정보들이 결국에는 옹점이라는 인물에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이에요. 이해됐니?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건 전환에 초점을 둔 거야. 첫 번째. 그
그게 문제고, 두 번째, 이 서술자 교체라는 부분도 모호해. 세 번째, 더더군다나 교체 시점에 전환된다는 더더욱 아니에요. 교체 시점도 없거니와 교체 시점에 사건이 전환되는 것도 아니야. 그냥 사건 하나하나를 나열해서, 정확하게는 사건의 도입이 아니라 사건의 나열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 제시를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원래는 정답인 건 이건데 이걸 이렇게 바꿔가지고 오답을 만든 거예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출제하는 입장에서 보잖아. 사건의 나열을 통해 인물의 성격 제시한다 라는 올바른 선지를 1번 선지라고 오답 설계를 한 거라고. 이해됐죠? 두 번째 볼게요. 2번 선지. 현재와 과거의 반복 교차냐? 자, 엄밀하게 따질게. 이 현재와 과거의 반복 교체라는 워딩은요, 이 개념의 워딩은 정확하게 A 사건이 현재였고요, 이어지는 B 사건이 과거이고요, 다시 A 사건이 현재고요. 이런 식으로 사건 하나하나가 현재, 과거라는 시간대가 달라져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 나열되는 시간대를 보면은, 사건 나열됐다 그랬지? 여기서 근데 지금 나열되는 사건들을 좀 보면은 전부 다 과거 사건들이야. 그리고 플러스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사건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과거, 현재 반복 교차가 틀린 거예요. 됐죠? 자, 3번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관이라서 틀린 거예요. 그럼 4번은 틀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선지 4번이 된 거예요. 됐죠? 마지막 5번이야. 이질적이지가 않아. 이 사람들은 일관돼요, 지금 작가는. 이 느낌이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제 개념 문제를 이렇게 물어봐 버리면 좀 여러분이 어려워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1번 선지에 서술자를 교체해 새로운 사건을 도입한다. 원래 이거는 사건 나열에서 인물의 성격을 제시한다는 이 장면의 이 부분의 특징을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오답을 만들기 위해서 서술자가 바뀌었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고, 그에 따라서 사건도 바뀌었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 사건이 바뀌는 거는 사건이 바뀐 게 아니라 나열이고, 나열한 이유는 인물의 성격 제시라고. 서술자 교체에 따른 사건,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인과적으로든 개념적으로든 의도적으로든. 두 번째, 과거 현재를 반복 교체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개념은 엄밀하게 이렇게 A 사건, B 사건, A 사건 왔다 갔다 하거나 뭐 A 사건, B 사건, C 사건 이런 식으로 사건이 나열됐는데 시간대가 다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과거 사건만 얘기하고 서술자는 지금 시점이나 과거 시점에서 자기 생각 얘기하는 건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틀린 선지라고. 3번, 5번 객관이 아니라 주관이고, 이 사람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4번밖에 없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변별력 같죠. 왜냐하면 개념을 이 정도로 연습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이때는 개념 교재가 되게 중요했던 시대예요. 근데 봐봐, 언제야? 2009년이요. 니네 거의 뭐 완전 애기 때 아니야.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거야. 왜? 출제하다 보니까 존나 의미가 없었던 거야, 교육적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제 안 나와요. 가끔, 아주 가끔 내신 문제에 나올 수 있으나, 여러분 솔직히 막 저런 문제까지 다 맞추려고 노력 안 하잖아요, 요즘. 버려버린 그만이지. 자, 이 정도 해설 듣고 여러분 이 정도 변별력 켜놨으면 됩니다. 자, 39번 보겠습니다. 좀만 집중하세요. 윗글의 등장인물이 했음직한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건 두 가지로 볼 건데, 첫 번째, 내신의 측면에서 보잖아요. 잘 들어. 작품의 인물에 대한 정보를 선생님이 필기로 주시죠. 그런데 여러분이 이거 정말 아까워서 하는 얘기거든요. 잘 들어라. 여러분 축구를 배워도 베이노한테 배우고 싶어요? 손흥민 아버지한테 배우고 싶어요? 근데 손흥민 아버지 축구 가르치는 거 봤어요? 개빡세요. 개빡세다고. 나는 축구 좆도 몰라. 그걸 뭐라고 했어? 오, 잘하네 라고 하겠지. 씨발, 나보단 잘 찰 거니까. 그런 얘기야. 아, 근데 초등학생이야. 뭐 어떻게 차든 뭐 중요해요? 중학생도 뭐 그렇다고 쳐. 고등학생은 다르잖아. 이제 축구로 먹고 살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나이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제발 좀. 내신에서 인물 정보를 내신에서 인물 정보를 필기해서 여러분 그냥 쉐러 암기를 하거든. 제발 이 짓 좀 하지 마. 이거를요 이해해서 그 다음에 암기인데, 암기는 암기하는 게 아니라 반복하다 보면은 자연스레 반복 횟수에 따라서 암기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공부의 기본이란다, 얘들아. 알겠니? 다시 한 번 얘기하자. 한 번에 외우는 사람 한 명도 없어. 데리고 와. 나 한 번 보고 외운 사람 있으면 데리고 와. 제발 좀. 그거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야, 진짜. 인간의 기본적인 사고 메커니즘은 한 번 봐서 외울 수가 없어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보는 거야. 알겠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러려면요. 이해가 안 돼 있으면 반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에라 외워야지? 외워는 지니? 이게 더 빨라. 근데 뇌는 이게 더 쓰지.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자꾸 이쪽으로 가. 그거랑 동의어가 멍청하다는 거야, 얘들아. 그게. 머리를 안 쓰는데 그 멍청하지 그러면. 아시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우리 각성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이 돼야 돼. 왜? 지금의 니네 모습에 만족할 수 있어. 훌륭해요. 그런 자세. 하지만 여러분이 되고 싶은 어떤 모습이나 되고 싶은 상황이요.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엔 선택하는 거고. 제발 익숙하지 않은 거, 안 해본 걸 힘들다 불편하다 느끼지 마세요. 그 힘들고 불편한 게 아니야. 그냥 익숙하지 않은 것뿐이야. 좀만 잘 따라오십시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걸 자꾸 외워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시자고. 실장이 이 부분 좀 편집을 해놔야 돼요. 왜 의도는 알지? 영상 끊었다 가도 돼. 갑시다. 자, 그럼 봐봐. 어머니가 옹점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과 야, 그건 에바야. 난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 그런데 숨 쉬는 나무랄 데 없다. 총이 너무 커서 앞날이 걱정이다. 한번 좀 발제도 한번 해볼게요. 자, 2번 선지. 옹점의 스스로 나보고 오지랖 옳다고 하는데 나와서 어떻게 돼? 자, 봐봐. 이건 동네 사람들의 평가죠.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이나 자부심이죠. 근데 자부심도 있었던 것 같아. 나도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3번 선지. 장돌배기 총각. 봐. 좋아는 하죠, 옹점이를. 하지만 결혼은 못해. 왜? 아예 신분이 천해. 끝났네. 정답 3번이죠. 가난이 아니야. 신분이 문제지. 됐어? 그 시절의 사회적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야. 인물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고. 여러분 잘 들어. 성격이라는 건요. 지금도 보면 알겠지만은 사회적 신분. 신분이라는 건 계급이에요. 계급. 오케이? 스테이터스. 그 다음에 여기는 부. 재산이죠. rich. money. 물론 두 개는 상관관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여기는 별개죠. 왜? 돈은 벌면 돼. 신분은. 우리 부모가 천민이면 천민이지 뭐. 우리 부모 천민인 건 안 없어진다니까. 우리 부모가 천민이라도 나는 부자 될 수 있어. 우리 부모가 재벌이라도 난 그지 될 수 있는 거야. 그 얘기야. 정답은 3번 끝. 됐죠? 40번. 관초는 공동체적 유대감과 계층 간의 위기의식이 남아있는 공간이다. 그러니까 잘 봐봐. 지금 공간적 배경도 장면 2의 주요한 정보로서 되게 중요했잖아. 그럼 관촌에 대한 정보를 당연히 물어볼 것 같고 1번 맞는 것 같은데요. 자, 2번 아니죠. 왜? 전제민초는 지금 급히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에 내적 별도 없겠죠. 급히 만들었으니까 역동적 공간은 전제민촌이겠죠. 시대의 변화에 순응한다. 그러니까 일단 순응이라는 워딩도 문제고 시대의 변화에 적응한다는 건 오히려 전제민촌 쪽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간촌보다는 전제민촌이 급히 생겼기 때문에. 그러네. 즉 공간의 성격에 따라 가지고 공간의 성격이 급히 만들었으니 결속적이지 않고 급히 만들었으니 변화가 크고 급히 만들었으니 시대의 변화에 바뀌어가고. 그러면 관촌과 전제민촌의 대조 포인트는 어떻겠어요? 물질 중심의 가치관은 당연히 전제민촌 쪽이겠죠. 아, 그러네. 공간적 배경에 따라서 성격들도 다 세팅이 되는 거구나. 그러면 당연히 그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성격도 결정이 되는 거죠. 되셨죠, 여러분? 41번. 수업 들어. 창밖 보지 말고. 얘들아. 수업 들으세요, 진짜. 영상 영상 잠깐 끊어봐. 영상 정말 이런 잔소리 하기 싫거든? 근데 중학생이면 안 해. 고2예요. 2년 남았어. 뭐 재수할 거야? 삼수할 거야? 여러분 뭐 인생 병신되고 조조 상관없어요? 미안한데 그럴 거면 나 진짜 이렇게까지 얘기하기 싫어. 근데 여러분 뭐 예를 들면 힘든 게 있을 수도 있어. 알겠어. 내가 문제일 수도 있어. 알겠어. 안 할 거야. 근데 왜 안 해? 여기까지 와가지고. 왔으면 해요. 두 번째. 얘들아 잘 들어 진짜. 너희가 발라드 가수야. 근데 씨발 내 발라드 존나 막 눈물 찔찔찔 짜면서 노래 부르고 있는데 뒤에서 춤추고 있어봐. 분위기가 다 잡히니? 야, 우리나라 월드컵 가지고 와 신나고 있는데 혼자 막 울고 있어봐. 인생 병신 같은 울고 있어봐. 분위기 맞냐 그게? 여러분 그게 사회생활이라는 거거든. 혼자 살 거면 방구석에 살면 돼. 근데 여러분 방구석에 못 살아. 같이 살아야 돼. 두 번째, 수업을 왔잖아요. 너희 집중 안 하면 선생님이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다고.
너희만 힘든 게 아니야. 나도 힘들어. 그러면 안 보면 그만이야. 아, 진짜. 맞잖아. 근데 내가 나가라고 할 수는 없어.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기 들어왔으면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똑바로 수업 듣겠다는 나랑 약속한 거 아니야? 잘 수는 있어. 몸이 안 좋거나 너무 피곤하고 너무 졸려. 내가 씨발 너무 노잼이야. 알았어, 자. 내 잘못이야. 수업 시간에 졸린 건 저는 제 잘못이야. 수업 시간에 잠이 오는 건 제 잘못이야.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 집중이 안 돼요. 좋아, 내 잘못이야. 너 그럼 앞자리 앉아서 들어봐. 집중 안 되나 보자. 그 정도 노력을 안 해요. 앞자리 여기 앉아서 내가 졸고 자는 애는 내 잘못이라니까. 여기 앉았는데 딴짓하는 건 내 잘못이야. 근데 뒷자리에 앉아서 집중이 안 돼. 내가 수업 중간중간 자꾸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야, 니네 주변이 어떤 환경이고 니네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고 난 그딴 거 관심 없어. 다 필요 없어. 내 수업 들어왔으면 공부 똑바로 하다 가는 거야. 제발 좀. 얘들아, 내가 이런 말 하면 싫겠지. 맞아. 장사 안 되겠지. 맞아. 아니, 뭐하러 내가 여기 와서 그 장사를 하고 있어, 근데. 나 미국 가서 김밥 말아서 김밥 전국 팔면 훨씬 돈 많이 번다니까요. 진짜로.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 김밥 말아 파는 게 더 보람 있을까? 애들 가르쳐서 니네 성장하는 모습 보는 게 더 보람 있을까? 공부하세요. 공부하러 온 거야. 제발 잔소리 그만하게 만들어. 사실 1번. 영상 끊었다 다시 가요. 관촌수필은 전을 현대적으로 변형한 작품인데 저는 한 인물의 행적을 짤막하게 서술했다. 그러니까 봐봐, 잘 들어. 관촌수필에 많은 부분이 있는데요. 봐봐, 도깨비불은 이게 아니잖아. 도깨비불은 한 인물의 행적이 아니에요. 도깨비불이 과거에 이랬는데 지금은 어땠다야. 소재에 대한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자꾸 어떤 정보를 고정시켜 놓고 절대적으로 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 변화하는 거예요. 예, 집중력 좋아요. 집중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집중하시면 돼요. 자, 그럼 봐. 서술은 전통적 쓰기 양식인데 대개 인물을 소개하고 행적 소개하고 인물평. 그러네. 얘도 지금 보니까 초반부 1번 장면, 2번 장면, 3번 장면, 그리고 마지막 내가 평가를 하고 있잖아. 오케이. 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봐봐. A가 그랬냐는 거야. 그러네. 행적 중에 하나죠. 오케이. 자, 2번 선지. 서술 대상은 봐. 되게 그래도 느낌 있는 사람들인데 하층민이었대. 아, 그러면 이게 옹점이의 신분 얘기하는 거구나. 오케이. 그럼 서술 대상 이상한데. 옹점이가 신분 한계를 극복하려는 모습이 도대체 단 한 장면이라도 보여요? 전혀 안 보이죠. 정답은 2번이네.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꽂기 때문에 2번 같은 걸 틀리는 거야. 자, 3번 선지 봐. 본받을 만한 덕목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체의식이었죠. 동시에 B를 보면 어떻게 돼 있어? 굉장히 세태에 대한 비판 그런 것들이 보이니 판단할 수 있겠죠. 되셨죠? 자, B는 마지막 단락이 B인데 지금 보니까 편집하는 과정에서 빠져 있었나? 아, 있네 여기. 네, 정리하셨으면 됐겠네요. 자, 고생하셨고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아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집중할 때 하시고 힘드시면 잠깐 쉬셔도 상관은 없어. 쉬셔도 상관은 없는데 쉬는 시간에 오케이? 제발 최대한 버티세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 생각했을 때 내가 집중력이 안 좋잖아.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여기 앉아. 진짜. 나 너희 미워하지 않아, 얘들아. 나 모르니? 나 너희 사랑해. 얘들아 사랑해. 얘들아 나 사랑한다고. 사랑하는 거야, 씨발 이게. 씨발 이게 사랑하는 거라고. 야, 사랑하니까 씨발 공부해라, 집중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지. 야, 그럼 사랑하는데 야, 씨발 돈만 내. 와서 놀아도 돼, 씨발. 야, 놀아. 야, 씨발 게임해, 씨발. 야, 돈 내고 게임해. 이게 사랑이니? 개쌍욕을 박아서라도 씨발 공부 시키는 게 사랑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니까 상처받지 마시고 열심히 하시라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일단